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슬기입니다. 아마 10분이라는 발표 시간 동안 저희가 10개월간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희 연구진들이 좀 새롭게 독창적으로 분석하고 개발된 연구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목만 보셨을 때는 어떤 연구인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 가지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정부가 수많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면 조금 더 섬세하고 성의 있는 방식으로 국민들께 전달을 할 수 없을까? 이 생각으로 이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정책을 수용하는 그 메커니즘을 좀 학문적으로 깊게 분석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넛지라고 알고 있는 행동경제학적 그 수단들을 투입을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이 수용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안을 하자. 이게 바로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예, 배경과 목적은 시간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정책 수용성 부분인데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책을 수용하는 그 의사결정까지 이뤄지는 그 과정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고요. 주민들이 정책을 수용하는데 어떠한 수용 요인이 작용을 하고 어떠한 불용 요인이 작용을 하는지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한 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넛지 수단들 중에서 정책 수용성과 좀 연관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뽑고 이 수단들을 단순히 학문적으로 분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갈등 지역 주민들께 어떠한 수단을 투입을 했을 때 가장 반응도가 크게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했고요. 그거를 제 연구에서는 실험 설문이라는 개념을 해봤는데요. 사실 실험 설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퍼로 돌리는 설문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참여한 주민분은 총 200명입니다. 200분을 저희가 1대1 대면 면접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텍스트로 진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와닿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거의 설문의 내용 모든 부분을 이미지화 시켜서 이거를 보기 카드로 보여주고 주민들께 보여준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것들을 일일이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실험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거는 정책 수용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데이터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저희가 200명이라는 주민분을 하나의 집단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을 좀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갈등 지역별로도 구분을 했고 또 과거에 국가주도 사업을 경험한 집단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각 집단별로 어떠한 인식과 행태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 분석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수용성이라는 개념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행동 지침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용어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로써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인간의 행동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행동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맥락 요인을 자극을 하자. 이게 바로 이 연구의 취지 중 하나이고요. 오른쪽이 저희가 이 연구에서 정책 수용성을 크게 4가지 수용성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수용성별로 어떠한 요인을 작용을 하는지 이걸 문헌 분석을 통해서 모두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연구에서는 해양 정책이란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양 정책의 개념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는 해양 개발 사업으로 좀 범위를 줄여보았고요. 해양 개발 사업 중에서도 지금 수용성 문제가 가장 이슈되고 있는 해상풍력을 케이스로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정책 수용성 구성 요인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해안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 따라 주민들이 어떠한 인식과 의사결정하는 단계를 거치는지 그리고 주민의 정책 수용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러한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원인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희는 이 과정을 주민 정책 수용 여정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봤어요.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주민들이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다시 또 재대립으로 보이는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서 저희는 커뮤니티 어센터스 전이라는 용어를 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해봤습니다. 넛지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넛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국제기구와 해외 기구에서 공공정책과 넛지를 접목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고 심지어는 그거와 관련된 정부 부처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긴 하는데요. 이 넛지 수단 중에서 공공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6개의 수단을 가져오고 각 수단별로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좀 문헌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연구 결과라면 다음부터는 실험 설문을 통해 도출된 결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은 총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거주 지역을 제가 인천은 옹진군 덕적도 주민들을 실험을 했고요. 부산은 청사포, 제주는 한림읍입니다. 3개의 지역을 가져온 이유는 이 세 지역의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주민 갈등이 있는 지역인데 다 각기 다른 지역적 맥락 요소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갈등 범위가 갈등의 형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지역 주민을 가져왔고요. 또 어업인과 비어업인, 그다음에 과거 국가와 갈등을 경험한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을 최대한 이 비율을 좀 맞춰보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정책 수용 정도가 어떠한지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주도 아니면 지역 주도로 해상풍력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갈등 수준이 가장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낮고 수용성이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인천의 정책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제주, 부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어민과 비어업인을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해상풍력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 대상 집단을 어업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분석 결과 어업인보다는 오히려 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 비어민의 수용성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또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같은 동네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옆집 사람은 어업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보상의 대상이 되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요. 근데 나는 반동사를 한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이제 제외된다는 거죠. 이런 불평들과 불만이 어민과 어업인들 사이에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저희가 과거 국가와 갈등을 경험한 집단,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수용성을 봤을 때 당연히 경험했던 집단의 수용성이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조금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또 오히려 비경험 집단의 수용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비경험 집단이 주로 정보를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수집하느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비경험 집단은 협상 테이블에 직접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로 방송과 언론,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되는 기사들을 계속 습득을 하면서 어떤 편향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해상풍력기가 꽂으면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나한테 어떤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수용성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결정 요인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직업과 연령과 풍력기 가시성이 높게 나왔는데 이거를 사실 200명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좀 주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이 사업과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수용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수용성이 낮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의 넛지 수단들도 또 반응도로 보았는데요. 인천이 훨씬 높은 것을 또 볼 수 있었고요. 인천, 부산, 제주 모두 체험적 경험을 활용을 한다든지 객관적, 의무적 정보 제공하는 수단에서 반응도가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책 프레임을 저희가 4가지로 좀 나눠서 보여드렸어요. 그 결과 인천과 부산은 환경주의적인 것을 강조했을 때 정책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세대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에서 반응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직업별로도 봤을 때 어업인이 훨씬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정보 제공의 투명성 그리고 소통 채널의 다양화,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프레이밍 전략의 결국에는 핵심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도출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계속 계량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평면적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요인들을 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요인 간의 관계를 좀 분석을 하고자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을 해서 인가지도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역에 대한 애착과 공감대 형성 부분이 모든 수용성 요인들로 연결되는 공통 요인으로 도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문화적 수용성이 제도적 수용성, 공동체 수용성, 경제적 수용성을 모두 확산시키는 정책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설계할 것인가
를 고민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 위쪽에 나와 있는 파란색 블록 부분은요. 정부가 해상풍력으로 인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자 23년도에 수용성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바로 첫 문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책 결정자와 정책 수요자들은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의 인식의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가 본 연구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치를 신뢰, 권한, 정보, 연결, 개방성으로 보았습니다. 어업인들이 왜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사실 그 삶의 터전 파괴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고요. 반면에 비어업인은 어업인들과 나는 불평등, 불만이 있다. 또 그냥 막연하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정책 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개발 사업이 추진 단계별에 따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수용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들을 제시를 했고요. 이에 따른 그 넛지 수단들은 어떤 게 효과적인지 밑에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정책 집행자,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사업자의 역할, 그리고 어업인과 비어업인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보고서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 과제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자분들은 사실 이 넛지 수단에 대해서 이거 눈속임이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 과제 자체는 사실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눈속임 정책을 써서 좀 인식을 변화하는데 홍보하는데 활용을 해볼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건 전혀 아니고요. 국민 누구나 100% 만족하는 경제적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채워질 수 없는 나머지 부분을 정서적인 보상으로 좀 채워주자. 그리고 이것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을 넛지 수단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본 연구를 추진을 하였고, 네,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